안녕하세요. 루마켓입니다. 어린 왕자 ASMR의 세 번째 방송이네요. 오늘도 잠들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린 왕자여. 이렇게 해서 나는 너의 슬프고 단조로운 생활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너에게는 석양을 바라보는 고요한 기쁨밖에는 없었지.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때 넌 이렇게 말했어. 난 해질 무렵이 정말 좋아요. 해지는 걸 보러 가요. 그렇지만 기다려야 해 라고 나는 말했다. 기다려요? 무엇을요? 해가 지기를. 우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너는 처음으로 아주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 나에게 말했지. 난 언제나 우리 집에 있는 것만 같이 생각돼요. 그렇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1분 만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어린 왕자여, 너의 조그마한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옮겨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너는 언제나 원할 때면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느 날 나는 해지는 것을 44번이나 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너는 덧붙여 말했었다. 아주 슬플 때에는 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 44번이나 해지는 것을 본 날 너는 매우 슬펐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언제나 그러했듯이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의 비밀을 또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약이 작은 겁목을 먹는다면 꽃도 먹겠지요? 양은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말이에요?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지나치게 꼭 죄어있는 엔진의 볼트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는 비행기 고장이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몹시 걱정이 되었다. 먹을 물도 거의 바닥이 난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으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꽃들은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지. 그래요. 그러나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톡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꽃들은 약하고 순진해요.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가시가 무서운 무기인 줄로만 믿고 있는데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놈의 볼트가 계속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오게 해야지.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 생각에는 정말로 꽃들이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소리쳤다. 아니라니까.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야. 보다시피 난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한 일이라고요? 그는 시커멓게 기름태생이가 된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는 매우 볼품없어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당신은 모든 걸 뒤섞고 있어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그는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어떤 별에 붉은 얼굴의 신사가 살고 있어요.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도 없어요.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요. 그는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바쁜 사람이야 라고 되풀이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이 자랑이냐 뽐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에요.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동안 꽃들은 가시를 길러왔어요. 마찬가지로 양도 수백만 년 동안 꽃을 먹어왔지요.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그토록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지 알리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붉은 얼굴을 한 뚱뚱보 신사의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이 세상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단 하나뿐인 꽃이 있는데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안다고 해봐요. 아, 당신은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어린 왕자는 창백한 얼굴을 상기시키며 말을 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에서 자라고 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내 꽃이 저 별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애는 갑자기 모든 별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흐느낌에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 되었다. 나는 연장들을 손에서 놓았다. 지금 이 순간 망치나 볼트나 갈증 혹은 죽음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별 위에, 혹성 위에,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를 두 팔로 부둥켜 안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을 둘러쌀 울타리도 내가.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하면 그를 달래어 전처럼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매우 비밀스러운 곳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항상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꽃잎이 한 겹뿐이며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살며시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으로부터 싹이 텄다. 새로운 꽃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의 별에 있는 조그마한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유심히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 어린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언제까지나 연초록색 방 속에 숨어 아름다움을 나타낼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꽃은 조심스럽게 빛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었다. 그 꽃은 꽃 양귀비처럼 구겨진 채 밖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달했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고 싶어 했다. 아, 정말 매우 애교스러운 꽃이었다. 꽃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여러 날을 두고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에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정성 들여 치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때 감탄에 맞지 않았다. 와,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그래요? 그리고 전 해와 함께 태어났답니다. 꽃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리 겸손하지는 않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꽃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 아침 식사 시간이네요. 잠시 후 그 꽃이 말을 이었다. 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는지요. 그래서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 뿌려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변덕 많은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보라지요. 나의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도 않아요. 전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바람막이를 가지고 있나요? 바람이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요. 라고 말하고는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군. 저녁에는 저에게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무척 춥군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거기에서 말을 중단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알 리가 없었다. 그렇게 빤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이 부끄러워진 그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탓하기 위해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죠? 찾아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러자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선의에서 우러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꽃을 곧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몹시 불행해졌다. 그 꽃의 말에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들이 하는 말엔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요.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가득 채워놓았는데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요. 그 발톱 이야기는 몹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친절과 연민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요.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줬어요.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얕은 꾀 뒤에 애정이 숨어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데 꽃들이란 모순 덩어리거든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네요. 부디 제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온기와 안온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